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토리입니다. 주말입니다. 네, 2022년 또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기로 했었죠. 예, 오늘도 새로운 희곡을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게 됐습니다. 자, 우선 옆에 이 빨간 분 우리 간단하게 소개부터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제 이름 취발이고요. 술 좋아합니다. 그래서 얼굴이 빨개요. 취발이라는 분을 이제 새롭게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희곡을 더 깊이 있고 더 풍성하게 읽어내기 위해서 모시게 됐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볼 희곡 브레이트가 쓴 예외와 관습입니다. 자, 오늘 예외와 관습 읽어볼 건데요. 예외와 관습 읽어오셨죠? 딱 한 번 읽었어요. 그러면은 우리 취발님이 저와 다르실 거예요. 한 번 읽으셨어도 굉장히 깊이 있게 읽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한번 줄거리 한번 풀어보시죠. 파리낭만이라고 하는 상인이 등장합니다. 네. 이 상인은 일종의 지금으로 따지면 석유 개발업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네. 이제 이 사람이 우루가라는 곳까지 가가지고 어떤 사업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네. 이제 거기까지 혼자 갈 수가 없으니까 네. 길잡이 한 명, 그리고 짐꾼 한 명 이렇게 여행을 떠납니다. 이 세 명이 여행을 떠나는데 네. 이제 처음에 도착한 곳이 한지구 정류소라는 곳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막이 펼쳐집니다. 여기서부터는 경찰도 없고 인적이 드문 아주 황량한 사막이에요. 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여기까지 이 상인은 이 자기 일꾼들을 아주 핍박을 가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 사막에서부터는 이 나머지 두 일꾼이 합세해가지고 자기를 공격할 수도 있겠구나. 네. 이런 두려움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 두 명 중에 한 명을 포섭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길잡이를 포섭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길잡이가 포섭이 안 돼요. 네. 근데 이 길잡이는 오히려 이 짐꾼이랑 좀 더 친한 것 같아. 네. 그래서 이 길잡이를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이 짐꾼과 단 둘이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네. 저기 멀리서 이제 강물이 보입니다. 홍수가 져 있어요, 강물에. 건너면 안 되잖아요. 네. 상인한테 얘기를 합니다. 지금 강물에 홍수가 져 있어서 건너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상인은 말을 듣지 않죠. 이 짐꾼을 그 강문에 강제로 들여보냅니다. 근데 그 강물에 들어간 이 짐꾼이 팔이 부러져 버려요. 네. 목숨을 겨우겨우 무지를 해요. 네. 이렇게 살아났는데 아니, 둘의 입장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 상인은 큰일 났다. 이놈 이제 나한테 적개심을 품고 있겠구나. 이 팔이 부러졌으니까 얘가 나를 공격할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짐꾼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큰일 났다. 내 팔이 부러졌는데 이 상인이 날 자를 수도 있겠구나. 팔이 부러진 짐꾼을 누가 쓰겠어요? 큰일 났다. 그렇게 이제 다시 길을 떠나는데 네. 다시 한번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사막 한가운데서 짐꾼이 갑자기 길을 멈춰요. 네. 날이 큰일 났습니다. 저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사막 한가운데서 이 둘이 조난을 당하게 된 거죠. 이 조난을 당했을 때 뭐가 가장 중요해요? 물이 가장 중요하겠죠? 사막이니까. 네. 이 화가 난 상인이 이 쿨리가 갖고 있던 이 수통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물을 자기 혼자 먹으려고 그래요. 네. 근데 상인은 속으로 또 이렇게 생각해요. 걱정이다. 내가 지금 수통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 짐꾼 놈이 물을 먹으려고 자기를 공격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쿨리는 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이 쿨리는 이 수통을 하나 더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고당했던 길잡이 동료 있잖아요. 그 길잡이 동료에게서 수통을 하나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꽁꽁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안 되겠다. 이 상인에게 이 수통을 건네줘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서서히 이제 상인에게 다가갑니다. 근데 상인은 오해를 하게 된 거죠. 이놈이 드디어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해서 품 안에 가지고 있던 권총을 꺼내서 이 쿨리를 그 권총으로 쏴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둘의 여행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재판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네. 자, 이제 얘기를 하겠죠, 상인이. 억울합니다. 나는 이 쿨리, 그러니까 이 짐꾼이 나를 공격하려고 다가오길래 그냥 총을 쏜 것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당방입니다. 라고 주장을 해요. 법관이 얘기를 하죠. 짐꾼이 그 아무 이유도 없이 당신을 공격하려고 하지 않지 않았겠느냐.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쿨리가 화난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상인이 얘기를 하죠. 사실은 제가 그 짐꾼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심지어 제가 강물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랬는데 제가 강물에 억지로 밀어 넣었고 그래서 짐꾼의 팔이 부러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저를 공격하려고 했던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당신은 공격하려고 했다는 그 돌멩이 그걸 가지고 있느냐? 그럼 그걸 꺼내 보이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해고당했던 길잡이 있잖아요. 예. 그 길잡이가 일어나서 그 증거품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고 꺼내 보여요. 판사가 물어보죠. 당신이 봤다는 돌멩이가 저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아, 네, 맞아요. 저게 그 돌멩이가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길잡이가 수통의 뚜껑을 열더니 그 안에 있는 물을 따라버립니다. 이건 돌멩이가 아니라 수통입니다. 이 짐꾼은 당신을 공격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물을 주려고, 그러니까 당신에게 호의를 베푸려고 했던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네. 상황이 완전히 반전이 된 거죠. 근데 상해는 또 이렇게 반론합니다. 근데 그 짐꾼이 저에게 호의를 베풀려고 했던 거는 제가 예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 짐꾼을 핍박을 가했고 그 짐꾼은 당연히 저를 공격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짐꾼이 저에게 호의를 베풀었던 거는 아주 예외적인 행동이었고 그 짐꾼이 저를 공격하려고 느꼈던 것이 오히려 관습적인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예외가 아니라 관습에 따라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판사가 그 주장을 받아들여요. 이 상인의 정당 방위를 인정해주고 결국 이 상인은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아, 네. 듣고 났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도 요점이 뭐죠? 요점이요? 네. 이 줄거리 요약해 주셨잖아요. 네. 이게 당시에 뭔 말하려고 하는 희곡인가요? 아, 이 곡의 작가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가를 그렇죠. 여쭤보는 건가요? 예. 글쎄요. 이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즐기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야기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작가가 하고 싶은 뭔가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거나 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품을 쓴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이 정확히 어떤 점을 찝으려고 했는지를 캐치해내야지 이것에 대한 줄거리가 온전히 파악된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줄거리를 어떻게 요약하는 건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제목부터 봐야 됩니다. 예외와 관습. 자, 예외와 관습에 대한 얘기를 할 거란 얘기예요. 네, 그러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처음 시작할 때는 뭐 사막에서 이 세 명이 가는 걸로 시작을 합니다. 뭐 아까 말씀해 주셨죠. 뭐 석유 빨리 그 딜 하려고 먼저 도착해야지 그게 유리한가 봐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외와 관습인데 뭐 사막 먼저 가서 뭐 거래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갑니다.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인이 피해망상이 좀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간에 쟤는 내 돈을 노릴 거야. 쟤는 내 돈을 노리는 게 당연하니까. 그리고 쟤는 언젠가 날 죽일지도 몰라. 보통 그러니까. 사막을 가다 보면은 도적이 우리를 덮칠지도 몰라. 보통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예요? 관습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인은 피해망상이 있는데 어떤 피해망상이 있냐면은 관습적인 피해망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상이 이거 책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혼자서 속마음 대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기 속마음이 막 마구마구 나와요. 여러분들 이거 유심히 관찰하시면서 읽어보셔야 돼요. 하여튼 그런 피해망상이 가득 찬 인간이에요. 그래서 가다가 길잡이도 자기한테 뭐 어떻게 해코지 할까 봐서 잘라요. 잘라버리고서 길잡이가 물론 중간에 야 이거 분명히 상인이 너 가다 보면은 중간에 물통 뺐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 내 물통이니까 너 가져 숨겨놨다가 또 몰래 마셔 하고 줘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잡이도 약간 피해망상이 있는 거죠. 어쨌건 그래서 그 상인과 그리고 그 짐꾼 둘이서 이 사막을 가게 됩니다. 가다가 몇몇 고초들 겪죠. 뭐 길도 중간에 잘 못 찾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상인 입장에서는 제가 또 언제 나 어떻게 해코지 할지 몰라 하면서 계속 가다가
이 피해망상이 쌓입니다. 그러다가 물에 중간 빠져서 팔 부러진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럼 이제 이 상인 입장에서는 제가 언제 나를 제가 내 돈 노리고 그런 거 아니야? 계속 그 생각하겠죠. 그러다가 결국엔 최종적으로 길을 어딘가에서 잘 못 찾아서 그 짐꾼이 길을 못 찾습니다. 못 찾다 보니까 이 상인이 얘가 일부러 길을 잃은 척 하나 보다, 나 해코지 하려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와중에 목이 말라요. 그래서 상인은 자기 물 마시려고 하는데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짐꾼은 자기가 훔쳐놨던 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자기가 마실까? 쟤한테 몰래 상인 몰래 내가 마실까? 하고 마시려다가 그래도 같이 가는 사람이니까 보통 그런 일 없지만 물을 건네주려고 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뒤에서 그림자로 봤나봐요. 그래서 이 상인이 아까 말씀드렸죠? 피해망상이라고 자기 돌멩이로 쳐 죽이려는 줄 알고 수통인데 수통을 건넸으면 이렇게 줬을 텐데 이거를 어떻게 이 수통을 이렇게 주려고 했었나봐요? 몰라요. 피해망상은 어디든지 그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찍어 죽이려는 줄 알고 권총을 재빨리 꺼내서 쏴버립니다. 그 다음에 재판으로 넘어가요. 재판으로 넘어가는데 아는 것 같아요. 역시 가진 놈들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판사도 자기 속마음 조금씩 나오는데 그 애초부터 상인 봐주려고 해요. 중간에 이거 중요한 것도 있어요. 그 길잡이가 원래 처음에 가다가 중간에 잘렸다고 했잖아요. 근데 잘린 다음에 그 죽은 짐꾼의 아내가 고소를 한 거예요.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내가 증언을 해서 도와주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하는데 그 객주가 있어요. 중간에 들렸던 객장이 있는데 잘렸던 객장이 있는데 그 객주가 야 너 해봤자 안 됐나 뭐 그렇게 하는데 길잡이는 아니야 난 정의로우니까 난 할 수 있어 라고 해서 오케이 알았어 해가지고 딱 재판 딱 들어가서 증언을 했는데 판사는 핵심 내용은 이거죠. 그 짐꾼이 화날 만한 짓을 계속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만 계속 꼬치꼬치 물어봐요. 근데 계속 화날 만한 행동을 했다고 해요.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관습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짐꾼이 상인한테 그런 복수심, 뭔가 응어리진 뭐 그런 것이 있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므로 상인은 그걸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정당방위를 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정당방위로서 무죄를 선고해주는 이야기로 끝이 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예외와 관습 이것이 뭔지 다른 이곡을 읽었나요? 같은 이곡을 읽었죠. 근데 그렇죠? 휘발님은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이야기들을 그런 가슴 저리고 그런 정서적으로 막 그런 것들을 만져주고 그런 부분들을 애써서 보셨던 것 같고, 그렇죠? 저는 이 작가의 의도 그리고 이 작가 브레이트 유명하지 않습니까? 연극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브레이트 하면은 정치적이고 뭔가 그 사회 막 그런 거 고발하고 막 고발까지는 아닌데 하여튼 뭐 서사극 뭐 소외 효과 뭐 그런 거 하면서 막 저 정치적으로 핍박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뭐 검열 같은 것도 걱정하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런 비판적인 언어들을 많이 구사했을 거라고요. 그걸 알고 봤을 때는 줄거리가 이렇게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혼란스럽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네. 아니 좀 편해지네요. 그러면 수준이 비슷한 것 같아. 그러면은 제 줄거리를 듣고 왜 혼란스러우시죠? 간단하잖아요. 피해망상에 가득 차가지고 쟤는 관습적으로 쟤를 죽일 수밖에 없다. 그게 관습이에요. 근데 예외적으로 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통을 건네주려고 했던 거고. 흥분을 좀 가라앉히시고. 아무튼 네. 근데 줄거리라 함은 네. 작가의 의도 좋아요. 작가의 의도라는 것은 공연되어진 이후에 네. 무대화된 이후에 네. 관객들이 얻어가는 것이지. 아니죠. 작가는 작품을 썼잖아요. 그럼 작품을 써서 출판하는 순간 그 순간 답이 내려진 거잖아요. 근데 줄거리 안에 네. 그 작가의 의도를 녹여들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녹이면 줄거리라 안 함은 네. 어떤 이야기의 어떤 맥락들, 네. 그러니까 인과관계들 네. 이런 것들을 짚는 것이 아닌가. 저는 솔직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플롯이고 그게 작가의 의도란 얘기예요. 제 얘기는. 줄거리 안에는 네. 작가의 이야기를 녹여내는 것이 아니라 네. 줄거리 안에는 그 이야기 자체, 네. 그러니까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는 이야기인가. 그게 작가의 의도잖아요. 근데 작가의 이야기는 결과물인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가 다 흘러간 이후에
이러한 얘기를 하려고 하나 보다 작가가 라고 하는 어떤 결과물인 거죠. 그럼 그 답은 관객이 내린 거겠네요? 그 말대로면? 작가의 의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작가의 의도는 관객이 덥네. 작가의 의도는 관객이 내린다. 네. 아니죠. 아니잖아요. 작품 안에 있죠. 그럼 누가 내려요? 그렇지만 줄거리 안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줄거리는 네. 줄거리 그냥 그 이야기 자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예. 햄릿에서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뭡니까? 햄릿에서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요? 그것은 안 읽어봐서 몰라요. 세상에 이런 답변이 나올 줄이야.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이 도토레 씨가 네. 브레이트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브레이트의 함정이요? 그렇죠. 함정이 뭔데요? 사람들은 브레이트 하면은 네. 뭐랄까 이 서사극 네. 어떤 양식적인 것 네. 그런 것들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이야기를 네. 양식적인 것들을 좀 더 부각시키는 것 같아요. 줄거리는 네. 그 줄거리 그 자체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네. 브레이트가 이런 말을 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저희가 얘기 짚고 넘어가진 않았지만 네. 프롤로그와 에필로그가 있었죠. 예. 그게 어떻게 보면 브레이트가 얘기하는 뭐였죠? 무슨 효과인데? 어렵고 심오한 얘기입니다. 브레이트가 얘기하려고 했던 게 네. 이런 거 아닐까? 네. 라고 네. 미리 예상을 하고 네. 글을 읽진 않잖아요? 네. 아니요? 그렇게 예상하면서 읽어요, 저는. 아 정말요? 예. 그럼 안 되나요? 모든 희곡을 그렇게 읽으시나요? 그래야죠. 그럼 햄릿 네. 읽지 않았다고 하셨잖아요? 예, 안 읽었습니다. 어떤 얘기일 것 같나요? 어떤 얘기일 것 같냐고요? 작가가 어떤 얘기를 할 것 같습니까? 간략하게 얘기해보면은 제가 라이온킹을 봤거든요. 라이온킹이 햄릿 얘기인 건 아시죠? 그 삼촌이 안 보셨다 그랬잖아요? 작가의 의도 파악하지 못했. 아니 근데 지금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전문적인 이런 연극적인 그런 얘기는 집어치우고 네. 우리 줄거리로 다시 돌아가 보자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네. 이 쥐발님과 저의 가장 큰 차이가 그거였어요. 저는 애초에 이 상인이 제가 아까 피해망상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렇게 될 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뭔 얘기냐면은 네. 결국에는 이러다 길잡이도 해고하고 결국에는 내가 쟤를 쏴 죽일 거란 것까지도 알았던 것 같아요. 심지어 쏴 죽이고 나서도 내가 무죄 선고 받을 거라는 것까지 알았던 것 같아요. 왜냐?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저는 그렇게 봤어요. 왜냐면 판사도 이미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쟤 그것을 구제해 줄 것인가 하면서 꼭 계속 그 질문을 반복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걸로 미뤄 짐작해 봤을 때 이거는 그런 관습적인 걸로만 돌아가는 이런 세상 수통을 건넬 거라는 저런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보통 그러니까 보통 사업가들은 그러니까 보통 저런 하인들은 그러니까 보통 갑은 그러니까 보통 을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비판하고자 해서 이것을 썼던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줄거리는 이렇게 요약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든다는 거죠. 저는 일단 그런 답을 내렸어요. 시발님은 그러면 네. 이미 결론을 알고 그 재판관에 들어간 건가요? 재판장에 들어간 건가요? 전 그랬던 것 같아요. 알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심지어 그 객주에 대해서도 제가 아까 줄거리 요약할 때 말씀드렸었잖아요. 객주가 안 될걸? 너 일자리만 잃을걸? 뭐 그런 대사를 해주는 게 있어요. 그 길잡이한테. 증언하지 마라. 너 괜히 그러다 너만 당한다. 그 뻔하지 않느냐. 이 뻔하지 않느냐가 그런 관습에 해당하는 그런 거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이게 어떤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전 줄거리만 그냥 얘기했을 뿐이고 네. 사실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이게 제가 취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시간을 너무 잡아먹을 것 같으니까 네. 이렇게 해보도록 하죠.
저는 이게 상인의 피해망상이 있다고 봤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될 거라는 거 알고 있었다는 전제하에 네. 그것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인의 피해 망상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럼 만약에 피해 망상이 아니라면 예. 그것이 오해. 이렇게 접근해 보죠. 우리 읽어봤잖아요. 저 피해 망상이라고 생각해요. 해요? 네. 아, 동의하시는 거예요? 네, 피해 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인에 어떤 피해 망상이 그럼 다른 질문으로 해볼게요. 상인이 그럼 피해망상이라는 거에 동의하신다면 네. 이 피해망상을 갖는 건 이 상인만의 특징일까요? 아니면 모든 사업가들이 갖는 공통적인 특징일까요? 그러니까 모든 피착취자들이 네. 태만할 것이다. 네. 혹은 일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네. 뭐 이런 생각들. 네. 그것들은 이 상인만 갖고 있는 특징인 것 같아요. 이 상인만 갖고 있는 특징. 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상인만. 아르바이트 같은 거 안 해보셨나요? 해봤죠. 많이 해봤죠. 그러면 항상 본인을 고용하신 업주분들은 그런 의심을 한 번도 가진 적이 없다고 자부하십니까? 자부할 수는 없죠. 그런 사장님도 있었죠. 그렇지만 좋은 사장님도 있어요. 다 케바케다. 케바케죠. 그러면 관습보다는 예외의 손을 많이 들어주시는 편이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 저는 약간 브레이트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인데 브레이트 자신도 네. 어떻게 보면은 관습적인 생각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관습적인 생각이라 하면 네. 모든 이 지주들, 네. 이 착취자 계급들은 네. 이 피착취자들을 뭔가 착취하려고 할 것이다. 피착취자라고 하면 또 이렇게 오해가 생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고용한 사람들, 네.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착취하려고 할 것이다. 이것도 브레이트가 갖고 있는 어떤 관습이 아닌가. 드디어 나왔네요. 본인이 생각했을 땐 브레이트는 그럼 이런 노동운동이나 뭐 그런 것들을 옹호하는 입장에 그런 을들을 위한 그런 글을 쓰는 사람이다. 사실 이 작품에서 봤을 때는 네. 좀 어떤 그런 비판적인 생각이 든다입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트라는 사람 사실 잘 몰라요. 작품 잘 모르고. 근데 이 작품만 딱 봤을 때는 네. 너무 생각이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나? 왜 모든 지주계급들은 그렇게 악덕하고 부정적으로 그려져야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실제로 네. 그 착취당하는 사람들 중에는 네. 태업을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게으른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너무 편파적인 시각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너무 노동자의 편을 들어줬다.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와 좀 맞지 않지 않나. 지금 시대에 이걸 어떻게 바꿔나가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브레이트가 살던 이 시대는 네. 지금보다야 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때는 예. 전쟁이 막 사람이 죽어나가요. 네. 옆에서 네.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런 아주 그렇죠. 기상천외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시대예요. 네. 그때 당시의 시대와 지금과의 시대가 네. 같진 않잖아요. 오히려 그때 당시에 살던 이 브레이트가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세상을 각박하게 보지는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도 그 지점에 대해서는 이 브레이트님께서 이렇게 쓰신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거를 오히려 꼬집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긴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사업가의 편을 든다, 노동자의 편을 든다 그런 맥락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제목이 예외와 관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외가 인정받지 못하는 결말로 돼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관습적인 것으로만 이렇게 보려고 하는 이 세상 돌아가는 거를 비판하고 싶었던 거지. 네. 노동자의 입장이라거나 을의 입장을 옹호하려고 그걸 쓴 게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제가 뭐 이런 학술 자료들 뭐 그런 것들을 조사해 봤을 때 그런 것들을 한번 좀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해드리자면, 제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이것은 예외와 관습 말고도 관습과 예외라는 그런 작품으로 써내려고도 했어요. 그래서 완전히 사업가와 그런 노동자의 입장이 완전 뒤바뀌어버린, 그래서 역으로 엿먹여버리는 그런 것도 구상을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걸로 미루어 짐작해 봤을 때 단순히 그런 편을 들어주려고 한 게 아니라 너무 그런 우리 관습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지 않느냐, 이런 예외들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된다 라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설정 자체가 네. 사업가와 네. 노동자의 설정이잖아요. 예. 이 설정은 그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오히려 다른 인물 관계가 설정이 됐다면 네. 그런 생각이 안 들었겠지만, 네. 오히려 하고자 하는 어떤 주제와, 그러니까 네. 예외와 관습이라는 네. 아까 말씀하셨던 왜 관습적인 말만 네. 따르냐, 네. 뭐 이런 것처럼 좀 설정이 바뀌었다면, 굳이 사업가와 노동자가 아니었다면 어떨까? 우리 뭔가 대화가 뱅뱅 돌아가는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껴요. 이게 읽고 나면은 네. 이 세상 돌아가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이 상인 개인이 그냥 캐릭터가 피해망상이 쩌든 캐릭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좋게 보려면 좋게 볼 수 있고 나쁘게 보려면 나쁘게 볼 수 있는데, 네. 가진 놈들은 이런 식으로 권력 있고 돈 있으면은 재판에서 저 사람은 잡혀 들어가도 뭐 깜빵에서 한 2, 3개월 살다가 나오겠지. 우리는 그렇게 뻔히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저 사람들은 저런 속에 응어리진 게 있을 거야, 불쌍하지, 그것조차도 우리가 뻔히 알잖아요. 그것 자체를 비틀려고 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 핵심적인 내용이 여기에 담겨있다고 생각해요. 법정에서의 대사예요. 이거 여러분들도 한번 잘 음미해보세요. 이 길잡이와 객주의 대사를 통해서 충분히 이게 다 드러나요. 당신이 피살당한 분의 부인이신가요? 제가 대개 남편을 일에 끌어들인 길잡이입니다. 제가 듣기로 이 재판에서 상인을 처벌하고 피해보상도 하라고 선고하셨다고요. 저는 대개 남편이 죄 없이 살해당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 여기로 왔습니다. 증거는 여기 제 호주머니에 있어요. 듣자니 증거가 자네 호주머니에 있다고? 충고하겠는데 그걸 그냥 호주머니에 그냥 넣어두게. 하지만 쿨리의 미망인이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겠소? 자네 그럼 요주의 인물 명부에 오르고 싶어? 충고를 잊지 않겠소. 이걸 통해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제가 연기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왜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해볼까요? 듣자. 자네가 증거가 자네 호주머니에 있다고? 응. 야, 충고하겠는데 그거 그냥 호주머니에 그냥 넣어둬. 하지만 쿨리의 미망인이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겠소? 그러면 요주의 인물 명부에 오르고 싶어? 똑같은데요? 좀 다른 거죠, 입장이. 아까는 약간 악한 인물이었어요, 객주가. 예. 그러니까 이미 이 세상은 썩어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이미 그거 똑같아요. 근데 약간 저자세인데 방금 했던 거는. 근데 이런 거예요. 뭐랄까. 편협한 거죠, 이제 보는 사람이.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악인이야. 이 세상은 그건 썩어 아까 있어. 본인의 연기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그쵸. 거고, 방금 제가 그렇게 제 맥락에서 벗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다 알고 있다는 게 이제 객주도 그렇고 길잡이도 그렇고 이 세상이 뻔히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 알고 있다는 게 이 장면을 통해서 드러난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토레 씨는 예. 이 장면을 보고 네. 이 객주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객주는 네,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요. 작가의 의도가 중요하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네. 작가가 이 객주라는 인물을 등장함으로 해서 네.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복선이죠. 이 무슨 뒤에서 정당방위로 결국엔 무죄가 될 거라는 거. 이런 해봤자? 관습적으로 아무리 해석해서. 날고 겨봤자 그렇죠. 이 노동자 계급들은 예.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왜 자꾸 저를 그쪽으로 몰아가요? 아니, 노동자 편을 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브레이트는? 이 관습적으로만 이렇게 돌아가는 짜여져 있는 일들을 이 관습 예외를 보려고 하지 않는. 관습적으로 짜여져 있는 세상은 네.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가 없다. 뭐 이런 비판적인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죠. 예. 설득되고 있는 건가요? 설득이 됐는데요. 근데 예. 설득이 됐어요. 예. 아니 도토리 씨의 설득 그럴듯하죠. 아니 그게 아니고 그럴듯하진 근데 않아요. 그렇게 쓰면은 네. 이게 그렇게 좋은 작품이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든 좋은 작품이라고 하면은 네. 작품을 좋은 작품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흑과 백이 없어요. 악인이 없고 석인이 없어. 뭐 인물이 입체적이고 뭐 입체적이고 한쪽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고 얘기가. 그렇죠. 근데 도토리 씨의 말을 들어보면 이게 좀 입체적이지 않다? 왜냐면 전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 이건 전문적인 영역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데 네. 이거는 뭐 물론 공연으로 하기도 하지만 이건 처음에 교육극으로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 그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 사실 배움이 좀 짧아서 교육국에 대해서 개념은 잘 모릅니다 사실. 저도 몰라요. 근데 추측해보자면 네. 혹시나도 네. 교육국이라 하면은 네. 누구를 교육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교육적 효과가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다 풀어보자면 그렇죠. 교육국을 해서 네. 극을 통해서 그렇죠. 누군가를 교육시키겠다 네.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럼 주변님은 이렇게 누가 나를 가르치려 든다는 게 기분 나쁘신 건가요? 아니죠.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아, 가르치려는 게 위험한 발상이다. 생각해보세요. 네. 어떤 이념이든 무언가를 가르치려고 했을 때 굉장히 위험한 그러니까 한쪽 방향으로 뭔가를 이념을 주입시키려고 했을 때 항상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히틀러도 자기 이념이 다들 있었어. 잘못한 거다. 모든 이념, 좋은 이념 네. 있죠. 아, 그럼 근데- 히틀러가 선동했듯이 이 브레이트도 선동하고 그렇죠. 있다. 뭔가 그럴 위험이 있다. 아.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이념을 교육시키려고 하면서 뭔가 선동할 수 있는 어떤 굉장히 위험한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희곡은 선동해도 되지 않나요? 관객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럼 선동극이라 해야죠. 그래도 교육적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선동이라는 건 동의를 하시네요. 선동일 이게 수 있죠. 선동이다. 네, 좋은 선동일 수 이게 있죠. 관객들을 선동하는 극이다. 좋은 선동은 교육극이고 나쁜 선동은 나쁜 극이죠. 좋은 선 굉장히 흑백 논리를 갖고 계시네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좋은 선동, 나쁜 선동이 있나요? 그럼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이 극이 어떤 극인 것 같은데요? 일단 극이라고 하면은 예. 선동을 해서는 안 되죠. 그럼 제가 한번 장면을 골라보겠습니다. 아, 예. 좋습니다. 연기를 해보시고 네. 한번 판단을 해보시죠. 밤에는 그렇게 슬금슬금 다니지 말게. 그건 내 취향에 맞지 않아. 나는 사람이 다가올 땐 발자국 소리를 듣고 싶네. 함께 말을 할 땐 상대편의 눈을 보고 싶고. 가서 눕도록 하게. 내 걱정은 너무 하지 말고. 쿨리가 돌아가자. 잠깐! 자네는 천막으로 들어가. 나는 시원한 공기에 습관이 되어 있으니 여기 앉겠네. 쿨리가 천막으로 들어간다. 저놈이 내 노래를 얼마나 들었는지 알고 싶은데. 침묵. 지금 놈은 과연 뭘 하지? 아직도 부산을 떨고 있어. 쿨리가 세심하게 잠자리를 준비하는 것이 보인다. 제발 저희가 눈치를 못 챘으면 한쪽 팔만으로는 제대로 풀을 뺄 수가 없어. 조심하지 않으면 바보지. 믿는 것은 바보짓이야. 저자는 나 때문에 부상을 입었고 그것도 사정에 따라서는 평생을 갈 거야. 나에게 안갚음을 하더라도 저자로서는 그저 당연한 일이지. 게다가 강한 자도 잠이 들면 잠든 약자보다 강할 것이 없어. 사람이 잠을 자지 않아도 된다면 좋겠는데 물론 천막 속에 앉아있는 편이 좋긴 하지. 여기 바깥에는 온갖 병이 도사리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사람만큼 위험한 병이 어디 있겠어? 저 사람은 몇 푼 안 되는 돈 때문에 돈 많은 나와 동행하는 건데. 하지만 갈 길은 우리 둘 모두에게 똑같이 험난해. 저자는 지쳐있을 때 매를 맞았어. 길잡이가 곁에 앉았다가 해고 당했고 저자는 어쩌면 실제로 강도들 때문에 모래에 발자국을 지웠는데도 의심을 받았어. 그런 녀석과 내가 어떻게 한 천막이 자? 도대체 놈이 이 모든 것을 참는 채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저 안에서 무슨 꿍꿍이 생을 하는지 보자. 쿨리가 천막 안에서 자려고 태평하게 눕는 것이 보인다. 내가 천막 안으로 들어간다면 바보지. 네, 네. 읽어봤습니다. 잘하시는데요? 아유, 예. 제가 예상했던 거랑 좀 다르게 읽으셨어요. 아, 그렇습니까? 어떻게 읽었어야 했습니까? 사실 좀 더 악독하게 읽을 줄 알았어요. 아,
그러니까 저는 악독해 보려고 했는데 천성이 좀 착해서 그렇습니다. 연습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래서 왜 읽어보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네. 이때 이 심리가 네. 어떻게 보면은 좀 객관적으로 보였으면 좋겠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네. 저는 약간 이걸 할 때 불안한 듯이 했어요. 이거를 네. 누가 봐도 악인처럼 네. 쟤는 좀 뭔가 어수룩한데 뭔가 되게 비판적인 인물이고 쟤는 좀 긍정적인 인물이야. 사람들이 이런 편견을 갖지 않도록. 그걸 어떻게 합니까? 대사가 이렇게 써 있는데. 근데 이 상황은 제가 볼 땐 그냥 그렇게 보여요. 그게 바로 관습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관습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바로 그래야죠. 사람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관습이 나쁜 겁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네. 만약에 네. 정말 이 상인과 같은 입장에 처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예. 진짜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사람은. 그쵸? 이놈이 날 공격하려고 한다. 이렇게 당연히 생각할 수가 있죠. 예.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예. 근데 네. 이 사람을 너무 악인처럼 읽으면 네. 그런 객관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다고요. 사람이 보는 사람이. 그것조차도 제가 봤을 때는 선입견이고 관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악인처럼 읽었던 하지 마시고요. 것처럼 화를 내지 보였던 마세요. 것 자체가 본인의 선입견이 작용한 거라고요. 저는 그냥 단순히 불안했던 가녀린 남자를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읽었다고요. 잘 읽으셨어요.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그렇게 안 읽을 줄 알았어요. 근데 잘 읽으시더라고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읽기 쉽다는 거죠. 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악인이야. 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선인이야.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근데- 바로 관습 아닙니까? 그게 바로 이 브레이크가 꼬집어내려고 했던 그 지점이라고요. 그렇죠. 우리 맞았네요? 그렇죠. 하이파이브. 좋습니다. 우리 이렇게 예외 관습을 드디어 제대로 근데 읽었네요. 네? 아까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저한테 설득당하신 거예요, 방금. 그렇다고요? 네. 제 생각에 변함은 없는데요? 그래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네. 제가 다른 장면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 장면도 한번 해보시죠. 예. 아니야, 그건 돌이 아니었어. 수통이었다는 것을 당신도 보고 있지 않소? 그러나 저는 그것이 수통이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에게 마실 것을 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 사람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마실 것을 주었죠. 그러나 그가 왜 저 사람에게 마실 것을 주었나요? 왜? 아마 상인이 목말라 한다고 생각했겠죠. 필경 인간애 때문에 그랬겠죠. 어쩌면 미련해서 그랬겠죠. 저는 그가 상인에게 전혀 반감이 없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는 아주 미련했던 게 틀림없습니다. 그 사람은 나 때문에 부상을 입었고 그것도 사정에 따라서는 평생 남을 부상이었어요. 팔이 그렇게 됐으니까요. 나에게 안갚음을 하려고 한 것은 그자로서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건 과연 당연했소. 몇 푼 안 되는 돈을 위해 그 사람은 돈이 많은 나와 동행했어요. 하지만 길은 우리 두 사람에게 모두 똑같이 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도 그건 알고 있구먼. 그는 지쳤을 때 매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옳지 않다는 말인가요? 기회가 오자마자 쿨리가 나를 때려 죽이지 않으려고 짐작하는 것은 그자가 이성이 없다고 짐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인의 말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정당방위로서?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이제야 알겠네. 우리 둘 다 같은 생각하고 있네요. 그렇죠? 어떤 생각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둘 다 네? 이게 관습적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이게 정당방위고 그래서 무죄가 선고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 우리 둘 다 알고 있네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요? 정당방위로밖에 흘러갈 수 없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예. 근데 이걸 봤을 때 네. 이 사람이 논리적으로 맞는 말을 하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될 수가 있다. 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그냥 원래 안 그럴 수도 있었는데 말을 잘했을 뿐이다. 네. 그걸 왜 엉덩이를 긁으면서 말합니까? 난 잘 모르겠네요. 무슨 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내 거는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노래해야 합니까? 물가에 서서 머뭇거리며
난 어쩌지? 노래한다. 강이 있구나. 헤엄쳐 건너기엔 위험해. 강가에 두 사람이 서 있네. 한 사람 헤엄치고 다른 자는 머뭇거려. 그 사람 용감한가? 다른 자는 비겁한가? 강 건너가면 저 남자는 사업이 있어. 중략. 아니 왜 하나둘 치고. 아니 노래가 제가 원하는 바예요. 나르게 지쳤습니다. 쉬고 나면 혹시 건널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저는 근데 이건 여기서 짚고 나와야 될 게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장르요. 네, 이 작품의 장르. 교육극이요. 교육극이죠. 네. 그거 말고 어떤 뭐랄까 어떤 영화적인 장르로 따졌을 때 뭐 로맨스냐 아니면 뭐 공포냐 뭐 이런 장르가 있잖아요. 저는 재판극이라고 봤습니다. 재판극. 네. 영화의 재판극이라고는 없잖아요. 영화적으로 따졌을 때. 영화로 따졌을 때요. 영화적으로 따졌을 때. 그럼 범죄 스릴러라고 하죠. 범죄 스릴러. 예. 아주 오싹한. 오싹하지 않고 네. 마지막에 뭔가 이렇게 당연히 흘러갈 줄 알았는데 반전이 있는 그런 반전이 있는. 예. 저는 이거 코미디라고 봤습니다. 코미디라고 네, 보셨어요? 완전한 코미디죠. 그럼 이 노래를 웃기게 부를 수 있겠네요? 그럼요. 굉장히 웃겨요 이거. 한 번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강이 있구나 헤엄쳐 건너기엔 위험해 강가에 두 사람 서 있네 한 남자 헤엄치고 다른 남자 머뭇거려 그 사람은 용감하다. 넘어가시죠. 저는 네. 이거 코미디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두 사람 다 굉장히 우스꽝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황도 아주 우스꽝스럽고 왜 우스꽝스러워야 하죠? 그래야 뭐랄까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인생은 예.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 떨어져 보면 희극이다. 그런 말이 있죠. 저 두 사람 굉장히 뭐 생사로 오가는 그런 다툼을 하고 있지만 네. 사실 멀리서 떨어져 이렇게 봤을 때는 그게 코미디다. 브레이크의 거리두기 아니냐? 그렇죠. 소외효과 그런 거죠. 지금 생각났습니다. 아까 느끼 못했다가.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한 것들을 이제 종합해보자면, 네. 일단, 이렇게 관습적으로 이렇게 세상이 돌아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주셨고, 네. 그런 와중에 단순히 이렇게 단편적으로 인물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이면서도 멀리서 보이는 것 같이 약간, 근데 멀리서 봤는데 약간 코믹스럽게 보이는 네. 그런 희곡을 우리가 오늘 읽었다라는 걸로 우리가 지금 합의를 할 수 있을까요? 아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범죄 스릴러 아니고? 재판극이라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고 싶진 않은데 에필로그나 프롤로그에서 정리됐을 때 이렇게 배우가 거리 두고서 보라고 하잖아요. 네. 딴 데서 일어난 일이라고. 그런 거 봤을 때는 그거는 쥐발님의 말씀이 좀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꽤 날카로운 해석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것을 바탕으로 네. 솔직히 이거 어떻게 읽었는지 잘 모르겠죠. 하나도 모르겠어요.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2부에서 좀 쉬었다 갈까요? 쉬었다가 너무 힘듭니다. 좀 약간 말똥이 불러서 좀 도와달라고 합시다. 네. 그럼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처구니 없겠지만 여러분들 2부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봬요. 돼요?